안녕하세요. 본게타TV 구독자 여러분, 에듀파이어의 이신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진로, 유용한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좀 요약해보면, 유용한 사이트로 커리어넷과 워크넷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커리어넷은 이제 학교 중심, 진학,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학사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에 다니는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워크넷은 이제 청년들, 그래서 취업 중심으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진로와 관련된 학자의 이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수퍼라고 한 사람의 이론이었죠. 수퍼는 이제 요 진로에 대해서 전생의 발달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이 과정들을 해 나갈 때에 이 진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로는 어느 순간에 어느 과업만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계속 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유용한 사이트들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슈퍼 이론 해드렸는데요. 그거에 뒤에 이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한번 이제 또 다른 유명한 학자의 이론, 그리고 스트롱 검사라고 하는 보통 상담센터에서 많이 하는 진로 검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 스트롱 검사가 홀랜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요 심리 검사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계속 우리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좀 주변을 활용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시가전이라는 훈련을 합니다. 그 시가전이 뭐냐면 이 도시의 여러 건물들과 같은 모양들을 만들고요. 그 만든 모양의 건물에 이제 은폐, 엄폐라고 그러죠. 숨어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거나 적에게 공격을 하거나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요. 이때 그 훈련 조교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지형지물을 파악하라 라는,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형지물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번 생존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봐라 이런 이야기겠죠.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지형지물 여러 가지 있겠죠. 친구들, 선생님, 교회, 여러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러한 관계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학교, 그리고 내가 또 속해 있는 여러 다른 기관들, 모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이런 진로를 내가 탐색하고 찾아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커리어넷과 워크넷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커리어넷과 워크넷도 이런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지형지물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어넷과 워크넷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커리어넷과 워크넷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들이 있습니다. 진로 관련 검사죠. 그런 검사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그런 검사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요 뒤에 이제 설명드릴 스트롱이라고 하는 검사가 일부 일선 상담센터에서 그 검사를 받으실 때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비용 부담을 많이 느끼실 때는 이런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서 이제 검사할 것을 이제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모든 심리 검사가 내 적성을, 내 진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뿌옇게 보이는, 나도 잘 모르겠는 이런 것들을 비교적 조금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줄여주고 구체화해주는 그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혹시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거나 청년 리더, 이렇게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후배, 동생, 청년부 우리 그룹원들을
함께 만날 때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진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진로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평생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진로다 그러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학교를 진학하고 뭐 이런 문제만 가지고 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평생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4차 산업.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우리가 한 우물만 파가지고 살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요. 우물을 두 개, 세 개쯤 파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직업 또는 직장이 두 번, 세 번 정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변화에 맞춰서 또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려면 때로는 나의 그 직업이나 진로, 직장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이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세대답게 좀 진취적으로 미리 대비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진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생의 과정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순간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태어나면서 또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평생 한 가지 직업과 한 가지 직장만 가지는 시대는 이제는 아닙니다. 네. 뭐 유튜버들도 원래 자기 직업이 있었는데 유튜버로 바뀌잖아요. 요즘 뭐 초등학생들이 제일 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버라고 하는데 한때 그 유튜버가 또 평생 갈까요? 네,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영상이 이 공간이 영원할까요? 또 한 번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때로는 늦더라도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변화에 늘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글쎄요, 뭐 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주유소가 많이 줄지 않을까요? 주유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좀 죄송하지만 요즘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이래서 이 자동차 산업이 좀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연달아서 오는 산업의 연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연쇄적인 변화에 따라서 좀 산업이 바뀔 텐데요. 그 산업이 바뀐다는 건 우리 삶의 어떠한 형태나 모양이나 그런 배경이나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늘 대비하면서 사는 게 또한 우리의 인생이고 또한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요 진로와 직업을 연결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유명한 학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홀랜드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뭐 제가 이제 준비한 이미지도 보일 텐데요. 참 또 옆집 할아버지처럼 생기셨죠. 네,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 진로 이론에서는 유명한 이론을 남깁니다. 그 6가지 이제 흥미 유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흥미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뭐 리아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리아색 그것이 바로 이분이 만들어낸 이론에 기반해서 나온 표고요. 그 리아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홀랜드 인성이론의 6가지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 등 6가지 흥미 유형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심리 검사들이 이런 검사들이 좀 유형을 좀 나눠요. 그래서 비슷한 부류끼리 좀 묶어서 이해를 쉽게 돕는데요. 이 홀랜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흥미를 느끼는 유형을 6가지의 카테고리, 범주화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도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환경은 그에 상응하는 흥미 유형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고 특유의 문제와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상황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 흥미 유형들을 결국은 그 흥미 유형에 따라서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흥미 유형에 따라서 그 환경들을 좀 이렇게 조성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황으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환경에 또한 우리가 보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우리의 흥미에 관심 있는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알맞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신의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내 흥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들을 해 나가서 살아갈 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을 내 흥미에 따라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뭐 예를 들면 목공 뭔가 나무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집에 그런 작업실을 만들게 되고 그 작업실에서 뭔가 그 의자나 책상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행동은 흥미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과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일어난다는 거죠. 네. 자, 뭐 나는 수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우리 집 주변에 수영장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흥미와 내 주변의 환경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많이 어렵죠. 네. 근데 반대로 나 수영을 좋아하는데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흥미와 환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흥미와 환경이 상호작용, 서로 한데 어우러서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내가 내 흥미를 표현해 내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표를 한 가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육각형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홀랜드의 6가지 흥미 이론을 아주 눈으로 보기 쉽게 도식화 시켜서 나타낸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가지, 아까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여기 이제 관습형이라고 되어 사무형, 네, 사무형을 말하는데요. 6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이 6가지의 영역 중에 어떤 사람은 뭐 2개, 3개, 뭐 복수, 여러 가지로 관심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한 가지 말고 나머지는 흥미를 못 느낀다? 흥미를 못 느끼는 것 뿐이지 내가 거기에 능력이 없고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미를 나타낸다는 건 내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6가지가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면서 이 6가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홀랜드가 말하는 6가지 흥미 이론을 도식화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이런 데 가시면은 아마 이 홀랜드 검사를 아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받아보시면 이 육각형의 모양으로 결과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이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6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 6가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가지 흥미 이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제일 먼저 현장형입니다. 현장형은 기계적 소질이 있는 반면 사교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물질 지향적이며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기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한다. 자, 기계적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이렇게 만져서 움직여가지고 실행시키고, 네,
그런 것들에 이제 흥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하고 친하잖아요. 네, 기계하고 친하니까 아무래도 사람 사이의 사교 능력, 사람 사이에 이제 관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뭐냐면 기계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되는 일방향적인 건데 사교라는 것은 쌍방향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죠. 사람에 대한 그런 사교는. 근데 기계에 대한 것은 내가 이렇게 작동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질 지향적이다라는 건 당연히 이제 뭐 기계적인 소질이 높으니까 그런 장비나 기계, 컴퓨터, 뭐 자동차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A를 말하면 B가 나올 것이다. A를 요청하면 B가 나온다. 이런 예측 가능한 것에 익숙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은 사람보다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높고 추상적인 지능의 소유자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는 큰 관심이 없고 정서적 상황을 어려워한다. 예, 요 뒷부분은 현장형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들, 뭐 시중에 보이는 물건들에 관심이 있었다면 탐구형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들을 생각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지능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탐구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 아닐까요? 예, 자기가 생각해낸 것을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때 그런 관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술형입니다. 예술형은 창의성을 지향하며 아이디어와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작업에 익숙하다. 예술형은 그냥 말 그대로 예술가 생각하시면 돼요. 미술하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은 뭔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분들도 이런 탐구형을 가진 분들과 비슷하게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뭔가 재료로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근데 표현을 해내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현장형, 이 탐구형인 분들은 실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좀 관심이 있다고 보면 예술형인 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걸 보고 느끼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어서 이제 사회형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형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교육에 관심을 가집니다. 대체로 휴머니스트고 사교적인 재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회형은 혼자 일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이렇게 일할 때 많이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 사회형 뭐 딱 떠오르는 직업 있지 않으세요? 뭐 사회복지사, 네 맞습니다. 뭐 교사, 네, 이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뭔가 사람 사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사람의 사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뜻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죠. 네. 자, 다섯 번째는 진취형입니다. 물질이나 아이디어보다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특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관심이 있다. 네, 뭔가 이 사회형하고 비슷하지만 사회형하고는 달라요. 어떤 부분이냐면 특정 목표를 위해 타인을 통제한다. 자, 이 대표적인 건 어떤 걸까요? 군인입니다. 군인. 네, 군인. 뭐 굳이 역사에서도 인물 하나 꼽자 그러면 뭐 히틀러 같은 네, 그런 인물일 수도 있죠. 근데 물질이나 아이디어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호감은 굉장히 높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조직해서 뭔가 일을 이뤄내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면 제일 좋을까요? 뭐 리더의 역할을 한다거나 기업체에 뭔가 결정권을 가진 CEO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진취형의 흥미를 가지고 흥미 유형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무형입니다. 사무형은 일반적으로 잘 짜여진 구조에서 일의 능률을 발휘하고 세밀하고 정교한 일에 익숙하고 정확하고 수리적 과제의 처리 능력이 높다. 일의 목표나 수단이 명백하게 제시되는 구조화된 상황에서 일을 제일 잘한다.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패턴, 정해져 있는 A, B, C, D를 하면 다시 A로 오거나 A, B, C, D를 하면 E라는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이런 정해진 일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하는 분들입니다. 뭐 아까 진취형의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형의 분들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사무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무조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틀만 하는 거라 보시지 말고 하나하나 일을 할 때 이게 꼼꼼히 잘 정리하고 챙기는 그런 것에 흥미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홀랜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6가지 흥미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롱이라고 하는 직업 흥미 검사, 네, 상담센터에서들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이 검사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샘플지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직업 흥미 검사, 스트롱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프로파일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크게 3가지 촉도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일반 직업 분류 GOT 촉도, 기본 흥미 촉도 BIS 촉도, 개인 특성 촉도 PSS 3가지 촉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홀랜드의 흥미론 리아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측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은 분들에게는 최종적으로 1개에서 3가지의 문자로 구성된 흥미 유형 코드가 부여되는데요. 뭐 1가지만 나오는 분도 있고 3가지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첫 번째는 제일 흥미 있는 거,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로 관심 있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취미 쪽에 가까운 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취미 생활이 직업이 되면 아주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낚시가 취미이신 분이 낚시터를 운영하시게 된 상황을 봤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직업이 2번 내지 3번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 직업이나 직장이요. 그럴 때 이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적고 뭔가 이제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직업 흥미 검사, 스트롱 검사는 검사 시간이 한 2,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중간에 저장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도 언제든 할 수 있고 성인들도 하실 수 있는 검사예요. 상담센터에 가시면 이 검사를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 GOT 척도에서는 이제 리아색 기반의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을 BIS에서 보고, PSS는 이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유대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롱 검사가 뭐 이름도 스트롱이잖아요. 뭐 강력하다, 뭐 아주 강력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직업 흥미, 진로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나에 묶어서 볼 수 있는 뭐 그것을 그리고 또 입체적이고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다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주변에 있는 일선 상담센터에 가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소정의 비용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받아보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트롱 검사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네. 우리가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네, 이것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의 흥미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재능들을 부여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탐구하고 탐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재능도 방향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을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쓰느냐 저쪽을 바라보고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요.
저도 상담사지만 제가 상담을 하지만 제가 상담을 어떤 대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 전문 분야가 달라지고 확장되고 변경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여러 개 잘해서 좋겠다. 나는 왜 할 줄 아는 게 없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방향성을 잘 맞춰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네, 그 점을 기억해서 위로 받으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걸까를 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병원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내가 잘 모르는 이 부분들, 나의 재능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것을 진로하고 연결해서 시키면서 인큐베이팅 시키는 겁니다. 개발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재능들을 적절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진로에 대해서 준비한 두 번째 시간 모든 내용들을 마쳤습니다. 진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냥 한순간순간 무슨 고비를 넘겨가는 그런 인생의 과업이라기보다는 내 평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게 없다, 재능이 없다라고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나가면 좋을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 그룹원들 그리고 교육자들께서는 뭐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진로라는 부분이 저도 참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시작은 했지만 이게 어떤 게 정답일까 그런 부분은 저도 명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같이 구해야 되는 부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번개탄 TV 특별히 에듀파이어 사귀어 봅시다를 꾸준히 이제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 청년 리더들 저와 함께 이 고민을 계속 한번 나누시면서 진로에 대해서 우리 또 새로운 그런 장들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